Sampling of Continuous Time Signals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비디오를 몇 개 보시면요. 자,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헬기의 이제 이 프로펠러가 굉장히 천천히 도는 것처럼 보이죠? 당연히 저렇게 해서 뜰 수 없을 텐데 저렇게 천천히 도는 게 보이고요. 찾아보시면 이런 동영상들이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동영상입니다. 이거는 거의 뭐 프로펠러가 정지한 것처럼 보이고 꼬리 날개는 이제 좀 돌긴 하네요. 자, 절묘하게 정지한 것처럼 보이네요. 자, 질문은 왜 저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 어렵진 않아요.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샘플링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와 관련된 현상들이 이제 엘리어싱인데요. 뭐 기본적으로 엘리어싱이라고 하면 컨티뉴어스 타임 도메인에 있었던 굉장히 고주파 신호였는데 그걸 샘플링을 너무 띄엄띄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신호의 주파수를 우리가 오인해서 겪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엘리어싱이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헬기 프로펠러가 굉장히 빨리 돌 텐데 그걸 우리가 띄엄띄엄 촬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헬기의 프로펠러가 굉장히 천천히 돈다고 느끼거나 혹은 정지했다고 느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엘리어싱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챕터의 목적은 첫 번째, 디스크리트 타임 신호의 스펙트럼을 net of original continuous time 신호. 그러니까 continuous time 신호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XCT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거에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얘를 샘플링해서 얻은 XN이라는 게 있고요. 그거에 또 스펙트럼이 있겠죠. 질문은 이 두 개의 관계입니다. The spectrum of discrete time signal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That of original continuous time signal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로부터 이거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라는 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항상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겪게 되는 상황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신호가 있고 얘를 샘플링해서 X에 넣게 되는 거죠. 샘플링. 얘를 어떤 처리를 하겠죠. 처리를 해서 얘를 넣게 되고 얘를 갖고서 다시 컨티뉴어스 타임 신호를 만드는 거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처리하는 건데요. 이 처리 과정이 뭐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이덴티티. 그렇다면 어떤 게 이상적일까요? 이상적인 상황은 얘랑 같은 거겠죠. 우리가 디스크리트 타임 신호로 바꿔서 뭐 저장을 한다든 처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처리가 뭐 아이덴티티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한 처리였다면 이 전체 과정이 끝나고 나서 이 컨티뉴어스 타임 신호와 그다음에 만들어진 복원된 컨티뉴어스 타임 신호가 같으면 이 전체 과정이 잘 디자인이 된 거겠죠? 자, 그 얘기입니다. 어떤 컨디션 안에서 어떤 조건 하에서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할 것인가?
샘플러부터라는 얘기 디스크 타임 신호로부터 컨티뉴어스 타임 신호를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게 질문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그린 과정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보시면 샘플링하고 그다음에 디스크 타임 시그널 프로세싱하고 그다음에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거죠. 이거 같죠. 그 뒤에 거는 좀 비교적 조금 덜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이제 샘플링이나 리컨스트럭션이 이제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어떻게 구현이 돼야 되는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우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냐면 이제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샘플링된 값으로부터 원래 신호를 복원할 수는 없겠죠. 이게 이제 컨티뉴스 타임 신호라고 그러면 샘플링이라는 거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랬을 때 원래 신호를 이 같은 경우는 파란색 실선으로부터 샘플링 했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파란색 실선을 복원이 뭐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조건 하에서 완벽한 복원이 가능하죠. 그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조건 하에서 샘플링을 하는 거죠. 여기 적힌 내용은 뭐 이제 앞에 적힌 내용과 비슷합니다. 디스크리트 타임 신호의 스펙트럼을 데이터 뭐 오리지널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부터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 어떻게 얻을 것인가.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은 어떤 조건 하에서 가능한 것인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정리해 놓은 건데요. 처음에 보시면 좀 약간 벙 뜨죠. 우선 ADC는 뭐 아이디어라고 되는 거는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가 되겠죠. 아날로그 신호를 컨티뉴스 타임 신호를 내가 디스크리트하게 바꾸겠다. 요 두 개의 관계식은 뭐 우리가 좀 비교적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샘플링 주기가 라지 t라고 그러면요. 이렇게 되겠죠. 요거의 퓨리에 트랜스폼 결과는 이거, 이거의 퓨리에 트랜스폼 결과는 이거. 요 두 개의 이제 관계가 앞으로 궁금하겠죠. 그랬을 때, 요게 이제 주어진 상황인 거고, 지금 수식들, 컨티뉴스 타임부터 써볼까요? 여기서 성립하는 수식은 우선 퓨리에 트랜스폼은 이렇게 주어지겠죠. 자, 요거를 제가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의 역변화는 자, 이렇게 주어지겠죠.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DTFT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의 수식은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 다음에 그거의 역변화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페이지는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의 이제 상황을 정리해 놓은 거고요. 지금 뭐 밑에 있는 수식들은 그냥 앞에서 했던 변환식들이죠. 트랜스포메이션식들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키 퀘스천은 얘랑 얘는 무슨 관계냐가 키 퀘스천이 되겠습니다. 얘랑 얘는 무슨 관계냐가 키 퀘스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종의 이제 그거의 이제 증명 과정이고 결론은 이건데요. 자,
저 과정을 따라가기 전에 이제 결론은 뭐 우선 이제 우리 결론부터 정리하고 가면요. 이게 성립을 한다라는 거고요. 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이 될 수도 있고 증명이 될 수도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신호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걸 이렇게 샘플링을 했어요. 이 경우는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뭐 띄엄띄엄 값이 있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시간축은 이제 연속축인 거죠. 저 값을 이렇게 가져와서 네, 이렇게 가져왔을 때 여기에 xn인 거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 있고 다시 해볼까요? 컨티뉴어스 타임 신호가 있고 얘를 샘플링한 이런 신호가 있고 여기서 이제 x축은 둘 다 t죠.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가져온 디스크리트 타임 이렇게 요거는 뭐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당연히 요 중간께 이제 위와 아래를 어떤 매개해주는 중간적인 표현이 되겠죠. x축이 호라이즌틀 축이 연속된 t라는 점에서 이제 위랑 같은 거고요. 그리고 값이 델타 펑션이 있지만 띄엄띄엄 있다라는 점에서는 아래쪽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중간 걸 갖고서 위아래를 매개해서 두 개의 관계식을 얘기하는 건데요. 타임 도메인에서 이렇게 생긴 거죠. 타임 도메인에서 이렇게 생긴 건데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떻게 생겼냐? 자, 뭐 수학적인 부분 뒤에서 하더라도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얘는 이런 느낌이죠. 어떤 색깔 할까요? 자, 뭐 이런 느낌? 자, 밑에 건 어떤 느낌이냐? 요거는 얘가 반복되는 느낌. 그리고 얘도 위에 것처럼 반복되는 그런 느낌이 되는 뭐 이제 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가만 보시면요. 이게 이제 라지 오메가 t라고 적혀 있지만 그냥 뭐 스몰 오메가로 생각하시면요. xn의 dtft, x2j 오메가 정도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뭐 디테일한 수식과 개수들은 이제 앞으로 자세히 보면 되고 이제 큰 그림에서 큰 뭐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얘는 자 이게 뭐죠? 뭐 상수니까 됐고 이게 xc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을 뭐죠? 평행이동을 시키는데 t분의 2파이만큼, t분의 4파이만큼, t분의 6파이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더하는. 그러니까 복사해서 붙이기 딱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딱 얘기를 하자면 자, 첫 번째 질문의 대답. 오리지널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을 뭐 스케일링 요소 이런 것 좀 있지만 아주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것들을 t분의 2파이, t분의 4파이, t분의 2파이의 정수배만큼 쉬프트해서 무한히 많이 나오겠죠. 그거를 다 더한 게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의 스펙트럼이 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수학적인 증명을 하기도 하고, 근데요, 뭐, 증명이 아주 수학적으로 논리적이진 않죠. 왜냐면 뭐 델타 펑션이 나오는 이상, 뭐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할 수는 없고, 뭐 적당히 뭐, 이쯤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선 XCT라는 신호가 있을 때, 우리가 중간적인 신호는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앞에 이제 나오는 중간적인 신호, 델타 펑션이 있는 거는, 이거를
n이라고 쓸까요? n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델타 t 빼기 nt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컨티뉴어스 신호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임펄스 트레인을 곱한 거죠. 그랬더니 뭐 이런 느낌의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쓴 식이 위에 있는 쓴 식이 중간적인 표현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중간적인 표현인 거고, 자, 이거가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고 싶어요. 이거에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걸 얻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퓨리에 트랜스폼을 해야 되는데 할 생각인데 할 예정인데 단번에 하기는 조금 이제 수학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중간 단계를 거쳐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좀 더 쉬운 거부터 해볼까요? 자, 얘는 샘플링에 S 붙일까요? 얘는 얘의 퓨리에 트랜스폼은 어떻게 되는가? 얘의 퓨리에 트랜스폼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근데 이 신호가 제가 쓴 신호가 주기 신호죠. 그렇죠? 뭐 당연한 얘기지만 TS마다 한 번씩 이제 델타가 땅, 땅, 땅 있는 느낌인 거죠. 그렇죠? 따라서 얘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when 이 신호가 주기가 TS인 주기 신호죠. 그러니까 그거를 퓨리의 시리즈로 표현하게 되면 적당한 CK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적분을 이거 구하기 위해서 뭐 TS 마이너스 TS 나누기 2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면 좌변이죠. 좌변을 분하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뭐가 나올까요? 1이 나오겠죠? 저 델타 펑션이 하나 딱 델타가 하나 들어있으니까요. 자, 우변을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CK는 어떻게 주어지죠? CK는 레프트 핸드 사이드라고 쓸까요? 저 좌변식 다 에다가 이거를 저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요 스케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건가요? CK라는 걸 얻는 방법은 퓨리에 시리즈의 표현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죠? 네.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얘가 델타 펑션이라는 걸 우리가 아니까 자, 딱 나오는 값은 TS분의 1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식을 얻게 됩니다. 저도 이 식을 지금 유도하고는 있는데요. 이게 사실 뭐 좀 약간은 그냥 컨셉추얼리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델타 펑션이 싫으면 이제 이런 데서는 델타 펑션을 이제 안 쓰고도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론은 똑같고 과정은 조금 잊으시더라도 결론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결론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좌변을 퓨리에 트랜스폼 하게 되면 좌변을 우변을 퓨리에 트랜스폼 하면 되는데 자, 1을 퓨리에 트랜스폼 하면 2파이 델타가 나올 테니까요. 익스포넨셜 저 j 저거를 트랜스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 이거의 퓨리에 트랜스폼이 이거라는 거를 얻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임펄스 트레인의 퓨리에 트랜스폼은 임펄스 트레인인 거죠. 그래서 식 하나 얻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거의 퓨리에 트랜스폼은 자, 이거를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수식 하나 얻었고요. 두 번째 수식은 자, xt랑 y 타임 도메인에서의 곱한 거를 퓨리에 트랜스폼하게 되면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컨볼루션이다 이건 거죠.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의 곱을 퓨리에 트랜스폼하게 되면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컨볼루션이다. 반대죠. 뭐 타임 도메인에서 컨볼루션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곱하기랑 이제 듀얼리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얘기죠. 자, 한번 증명을 해볼까요? 증명. 자, 그냥 정직하게 퓨리에 트랜스폼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xt를 우리가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을 나타내면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보면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밑에 있는 식에서 요 익스포넨셜 두 개를 합쳐서 여기다 모아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번에 요 안에 부분을 가만 봤더니 뭐죠? 어? 저것도 퓨리의 트랜스폼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저 인테그랄 안을 가만 봤더니 뭐죠? 저게 컨볼루션식인 거죠. 컨볼루션식. 그래서 이렇게 최종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유도 과정 자체는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결론이 아주 중요하죠. 결론을 지금 제가 유도한 것처럼 하든지 아니면 지금 왼쪽에 있는 것처럼 하시든지 뭐 과정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결론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뭘 얻었냐? 첫 번째 얻게 된 게 요거 얻었고 요거 얻었고 요거 얻었죠. 자, 이게 무슨 쓸모가 있냐? 자, 보시죠. xt, s, xct 여기다가 이게 곱해지게 되면 우리가 얘기한 임펄스를 이렇게 곱한 거라서
이런 느낌의 신호가 나오는 거죠. 이런 느낌의 신호. 그죠? 자, 그러면 얘를 퓨리에 트랜스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퓨리에 트랜스폼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밑에 있는 수식을 가만 생각해 보시면 앞부분에 퓨리에 트랜스폼, 뒷부분에 퓨리에 트랜스폼을 컨볼루션 해주면 되는 거죠. 2파이분의 1 xc j 오메가 컨볼루션 yc j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건데 뒷부분에 퓨리에 트랜스폼을 우리가 계산해 놨었죠. 파이 나누기 ts 이렇게 되는 거죠. 2파이 나가고 그다음에 xc랑 델타의 컨볼루션은 쉽죠? 자, 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얻은 요게 이제 중간 단계적인 표현, 어, 이런 느낌의 신호에, 이런 느낌의 신호에, 퓨리의 트랜스폼인 거죠. 얘랑, 얘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XCJ 오메가라는 거를 여러 개 복사해서 이렇게 이동해서 붙여놓은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런 게 컨티뉴스 타임의 신호가 있고, 이걸 갖고서 델타를 곱해서 이렇게 표시한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얘는 XC, J 오메가. 그리고 얘는 방금 구한 얘는 XE, J 오메가. 자, 우리는 지금 얘까지 됐고, 이제 요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게 되니까 위와 아래의 위와 아래의 퓨리에 트랜스폼의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냐가 이제 질문인 거죠. 질문인 거죠. 자,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밑에 거에 DTFD식인 거고요. 위에 거는 어떻게 되죠? 위에 거는 이렇게 n은 더해져야 되겠죠? 델타 t 빼기 nts 죠? 이렇게 된 거에 퓨리 트랜스폼이니까요. 이제 요게 아까 얘기했던 얘의 퓨리 트랜스폼 얘가 밑에 거에 퓨리 트랜스폼인 거죠. 그죠? 근데 밑에랑 위에 식을 조금 더 정리해서 볼까요? 인테그랄이니까 안에 델타가 있으면 NTS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T 2의 J 오메가 TSN DT 이렇게 되는 거죠. 얘랑 같은 거니까 지금 만약에 스몰 오메가를 라지 오메가 TS라고 써준다면 스몰 오메가를 라지 오메가 TS라고 써준다면 이거와 이게 같아지는 거죠. 바로 그게 끝나는 거죠. 2의 J 오메가 TS 이렇게 써주게 되면 이 두 개가 같다가 요 최종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왼쪽 슬라이드에 나온 방식대로 유도를 해도 되고
제 방식대로 유도를 해도 되고 결과적으로 결론은 똑같아요.